비공개 화면 속 손흥민의 움직임을 분석한 전문가들의 한마디가 축구 팬들의 입을 벌어지게 만들고 있다. 토트넘은 6일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리그 36라운드 원정 경기를 가졌습니다. 뉴캐슬과 아스널 그리고 첼시에 연달아 패배한 토트넘은 반드시 분위기 반전이 필요했지만 결국 20년 만에 처음으로 4연패의 늪에 빠지며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현재 5위 토트넘은 4위 아스톤 빌라와 7점 차로 잔여 3경기를 모두 이긴 뒤 빌라가 남은 2경기에서 패배하길 기도해야 4위에 오를 수 있지만 오는 14일 지금껏 상대했던 팀들보다 월등한 전력을 자랑하는 우승 후보 맨시티와 만나기에 올 시즌을 이대로 마감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 역시 토트넘은 수비에서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을 반복해 팬들을 지치게 만들었는데 영국 BBC는 토트넘은 전반 16분부터 리버풀의 에이스 모하메드 살라에게 선제골을 내준 뒤 전반 추가 시간에는 앤디 로버트슨에게 추가 실점을 허용했고 후반 5분에는 코디 각포에게 마지막으로 후반 14분에는 하비 엘리엇에게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당해야 했다. 후반 15분까지 고작 60분 만에 4실점을 허용한 셈인데 미드필더부터 수비 조직력이 무너졌고 가뜩이나 왼쪽 주전 윙백인 데스티니 우도기까지 이탈해 최근 4경기에서 무려 13실점을 했다. 가장 큰 원인은 오랜만에 선발 출전한 토트넘의 왼쪽 풀백 에메르송 로얄이다. 그는 경기 내내 수비 라인 조절에 실패하며 살라를 완전히 놓쳤고 대량 실점에 빌미를 제공했다. 이에 토트넘의 부주장 로메로가 로얄과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는데 만약 토트넘이 수비 조직력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다가올 맨시티전 역시 참담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다. 라며 토트넘이 공격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수비 조직력이 무너져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토트넘의 팬들은 소니에게 볼이 가지 않게 해야 승리할 수 있다던 클롭 감독의 말이 현실이 됐다. 시작과 동시에 게임을 터뜨린 로얄은 부주장 로메로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대꾸할 상황이 아니다. 로얄이 오늘 펼친 플레이를 복귀한다면 스스로의 행동에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국에선 로얄을 향한 비판뿐 아니라 토트넘에게 미래가 없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오직 주장인 손흥민만큼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힘들고 실망스러운 오후다. 올 시즌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 그럼에도 우린 현실을 직시하고 나아가야만 한다. 힘든 순간은 오히려 하나가 될 기회를 주기도 한다. 시즌 초반에는 모든 게 잘 풀렸고 모두가 하나였고 팬들은 우리의 경기를 손꼽아 기다렸기에 우리가 스스로를 믿고 집중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때때로 축구에선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만큼 계속 도전에 남은 3경기에 모든 걸 바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침울한 분위기에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의 인터뷰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적어도 손흥민만큼은 시즌 초반과 다름없는 꾸준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글로벌 스포츠 매체 스카이 스포츠의 전문가들은 토트넘 선수들이 만약 손흥민처럼 시즌 초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리버풀을 잡고도 남았을 것이다. 84분 리버풀 수비진을 사이로 파고든 손흥민이 로셀소에게 볼을 연결하며 슈팅 찬스를 만들어줬지만 패스보다 약한 슈팅 파워의 토트넘 팬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고 86분에는 손흥민의 킬러 패스를 전달받은 히샬리송의 슈팅이 알리송이라는 벽에 가로막혔다. 토트넘의 문제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가장 확실한 피니셔 손흥민에게는 비슷한 찬스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토트넘은 현재 손흥민 한 명에게 너무나 많은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전방 압박으로 누구보다 많은 공간을 뛰어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토트넘의 공격 전개와 마무리, 심지어 일각에선 그에게 헤더까지 바라고 있다. 하지만 손흥민은 마무리 능력에 집중할 때 비로소 진짜 무서운 모습을 보여준다. 실제로 전반 내내 부진하던 토트넘이 후반 들어 손흥민을 중심으로 풀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윙어로 포지션을 옮기며 공간 침투 하나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는 손흥민이 처음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었던 시즌에 곧바로 증명됐는데 부진으로 독일로 복귀할 마음을 굳혔던 손흥민을 당시 포체티노 감독이 설득하며 전술을 대폭 수정했고 그 직후 단점으로 지적받던 오프더볼이 강점으로 변해 오늘날까지 그의 무기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포체티노는 손흥민을 압박과 후방 빌드업에 완전히 손을 떼게 만들었고 그에게 공간 침투 하나만을 주문했다. 이는 손흥민의 정교한 양발과 맞물리며 왼쪽과 오른쪽을 구애받지 않고 상대 수비수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다. 믿었던 메디슨이 부진하고 있어 손흥민이 대신 창의적인 패스를 많이 뿌려주고 있지만 정작 손흥민이 내려와서 경기를 풀어주면 측면 공간을 허물 선수가 없는 만큼 결국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느냐에 남은 경기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 공간 침투에 집중했던 손흥민은 측면에서 여전한 파괴력을 자랑했는데 리버풀은 언제나 2명 이상의 수비로 대응했지만 파고드는 손흥민을 결국 막아내지 못했다. 문제는 동료 선수들인데 그들의 패스 퀄리티는 손흥민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문전 앞 집중력까지 부족하다.
손흥민이라는 날카로운 창이 있음에도 토트넘에 남은 경기에 부정적 평가가 많은 이유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경기에 만족감을 표해 가뜩이나 불타던 토트넘 팬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는 BBC와 인터뷰에서 지난 뉴캐슬과 첼시전에서는 결과를 떠나 우리가 원하는 축구를 하지 못했기에 실망이 컸었는데 그래도 이번 경기는 나름대로 우리가 원하던 축구를 펼친 것 같다. 전반전만 봐도 선수들의 전방 압박이 돌아왔다고 느꼈다. 최소한 정신적인 측면에서 무장이 된 것 같았다. 라며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팬들은 분노를 쏟아낼 수밖에 없었는데 손흥민이 세트피스 등 매 경기가 끝날 때마다 아쉬운 점을 짚어냈던 것과 반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마치 토트넘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단순 감상평을 밝히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선할지 이런 방구도 없었던 것이죠. 특히 그는 전방에 대한 언급만 있었을 뿐 후방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었기에 가장 문제로 떠오른 수비 조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영국 풋볼 런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당면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뉴캐슬과 첼시 그리고 리버풀까지 줄지어 연패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량 실점이다. 그들은 경기 평균 3실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시즌 전 감독 콘테가 말년에 EPL 모든 클럽에게 간파당해 수비 조직력이 무너졌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시즌 막바지에 다다르자 손흥민뿐인 전술이 간파당한 셈이다. 이를 개선하지 못하면 토트넘은 이대로 추락해 다음 시즌 처참한 성적표를 받을 수도 있다. 사실상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벼랑 끝에 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실제로 전 토트넘 감독 무리뉴와 콘테 역시 두 시즌을 채우지 못한 채 지휘봉을 내려놨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의 기세를 유지하면 빠르면 이번 여름 늦어도 오는 겨울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심지어 콘테 감독보다 토트넘 보드진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그가 비극적 결말을 맞고 싶지 않다면 서둘러 수비 안정화와 손흥민의 역할을 명확히 부여해 반드시 돌파구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토트넘의 팬들은 진짜 시급한 건 무관 DNA를 뿌리 뽑을 새로운 구단주다. 회장이 현재 수준에 만족하는데 우승의 전력으로 임하는 맨시티와 리버풀 그리고 아스날을 토트넘이 넘어서는 것도 웃기는 일 아닌가. 오히려 가끔씩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내면 레비 회장 입장에선 기대도 안 했던 보너스를 받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 아스날처럼 진짜 우승 경쟁에 진지했다면 메디슨이 아니라 라이스 같은 선수를 영입했을 것이다. 혼자서 팀을 이끄는 캡틴 소니가 팀을 떠나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이 보여주는 행보는 우승권 클럽들과 거리가 멀었는데요. 새로운 선수 영입설이 나오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대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토트넘이 올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오마르 마르무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에서 39경기 16골 6도움을 올리고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리그 최정 상급 스트라이커는 아니었기에 팬들은 레비 회장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토트넘 역사상 세 번째로 리그 300경기에 출전해 120번째 득점을 올리며 리버풀의 전설 스티븐 제라드와 어깨를 나란히 한 손흥민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